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잘 쉬었나요? 어저께 강의를 마저 올리려고 했는데 어저께 강의를 미처 못 올려서 오늘 강의를 올리게 됐네요. 어제가 금요일이었거든? 그래서 내가 어저께 문풀 강의를 찍다가 중간에 끊긴 거야. 그래서 이거를 월요일에 찍을까 토요일에 찍을까 내적 고민을 하면서 집을 갔는데 댓글에 금요일 강의를 기다리는 친구들이 있길래 정말 당황하면서 좀 미리 찍을 걸 이러면서 당연히 토요일은 찍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에 이 직딩이 주말을 반납해서 이런 것들을 찍는다라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나중에 다 좋은 직장 가질 테지만 정말 어쨌든 여러분들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강의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는 선생님을 좀 움직이게 하기 때문에 강의를 찍게 하고, 또 나도 자아실현하고 여러분들도 자아실현하고 이렇게 해서 좋은 결과 있고, 나중에 여러분도 다 훌륭한 사람 돼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나의 제자, 웅룡 선생의 제자로서 그런 얘기 좀 해보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고요. 오늘은 9단원이죠. 벌써 수특이 중간 이상이 갔고요. 뒤로 갈수록 내용이 쉽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이 3분의 2 정도는 왔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오늘까지 끝나게 되면은. 자, 1번 문제입니다. 다음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하나, 둘, 셋, 넷, 다, 여, 7번째 줄에 중간쯤에 밑줄을 쳐봐. 이 물을 마시면 건강이 증진되고 생명이 연장됩니다. 자, 이게 누구냐면 베이컨이야. 베이컨. 과학지상주의. 과학기술을 통해서 인간의 생명, 인류의 번영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주장한 과학자 베이컨의 과학지상주의. 참 유치하지 않아요? 이런 말을 과학자나 철학자가 했다는 게. 근데 그만큼 당시에는 중세를 벗어나면서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자연을 이용하고 개간하면서 인간이 못하는 게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정답은 2번이죠.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인류는 번영을 누릴 수 있다. 오케이. 2번입니다. 별표 3개. 중요하다. 요나스입니다. 요나스. 자, 셋째 줄의 저 끝에 밑줄을 쳐봐. 셋째 줄 저 끝에. 그리고 인간의 몰락 과정에 대한 징조. 책임의 대상으로 누구를 고려하자는 거야? 미래 세대를 고려하자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줄에 공포의 발견술 밑줄을 치고. 자, 과학기술의 희망적인 결과보다 부정적인 결과에 주목하자라는 공포의 발견술이다라는 거고요. 이러한 공포의 발견술에 기초해서 책임윤리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1번. 인간만이 책임을 질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가? 인간만이 책임의 주체인가? 맞다라는 거죠. 맞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모든 윤리학자가 책임의 주체는 인간이야. 그렇지 않아? 인간 말고 또 다른 책임의 주체가 있다는 사람이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우리 교육과정 내에서는. 근데 요나스는 왜 인간이 책임의 주체라고 얘기했느냐? 자, 인간에게는 힘이 있다. 미래 세대나 자연을 보호할 수 있는 힘. 같은 말로 가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힘은 당위를 요청한다. 당위를. 다시 말해 의무를 요청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나스는. 그래서 현 세대에게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의무가 주어진다. 미래 세대를 보호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다시 말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당위가 요구된다라는 거고요. 지난 시간에 말했을 때 이 말은 왜 나왔냐면 칸트 때문에 나온 거야. 칸트가 도덕 법칙을 만들어내면서, 도덕 법칙은 의무니까 당위잖아.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이러한 당위를 만들어냈는데, 이러한 당위는 뭘 요청하는가? 할 수 있다라는 가능을 요청한다. 왜?
가능하지 않은 것은 당위로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너는 날아야 한다 얘기 못 하거든요. 인간은 하늘을 날아야 한다 얘기 못해. 왜?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칸트가 보기에 당위는 가능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를 거꾸로 말해서 요나스가 가능은 당위를 요청한다라고 말했던 거죠. 여러분들은 둘 중에 어떤 게 더 와닿아요? 가능하기 때문에 해야 한다. 아니 다시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야 한다는 거죠.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야 한다. 혹은 해야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 해야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선생님은 수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수업을 해야 한다. 선생님은 수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수업을 할 수 있다. 난 솔직히 이게 더 와닿아요. 이게 더 와닿아요. 이게 더 와닿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수업을 해야 한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와서 수업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저는 와닿는데 여러분들도 잘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정답은 1번이죠. 자, 보기 2번 봐봐. 과학기술을 통해 인류가 꿈꾸는 유토피아를 건설해야 하는가? 틀려. 왜? 공포의 발견술이 아니잖아. 과학기술의 희망적인 결과잖아. 그러니까 오답이야. 오케이? 자, 하나 더. 그러면 요나스에게 있어서 모든 과학기술은 사라져야 돼? 아니야. 아니야. 미래 세대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과학기술. 다른 말로 지속 가능한 과학기술은 개발하자고 얘기를 하죠. 그럴 때도 뭐에 초점 맞춰서? 그러한 과학기술이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에 초점을 맞춰서 미래 세대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주지 않는 과학기술. 같은 말로 지속 가능한 과학기술은 연구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3번. 현 세대에게 자연에 대한 일방적인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비윤리적인가?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말했지. 요나스가 말한 책임의 특징은요. 첫 번째, 중요하니까 한 번 더 하자. 사전적이야. 같은 말로 예견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자, 원래 모든 책임은요. 그 속에 사후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야.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라는 거지. 내가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고요. 특히 자유롭게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진다. 나의 의지에 따른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라고 해서 사후적인 책임인데 요나스는 이러한 책임의 범위를 사전만이 아니고 넓혀서 사전적인 의미까지의 책임을 포함한다라는 거죠. 예상이 되는 것까지 포함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나스의 책임의 특징은 사후적은 당연히 들어가. 원래 책임의 개념이 들어가니까 사후적이면서 동시에 사전적이고 예견적이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 일방적 그리고 비호혜적 절대적이라는 거야. 왜? 자, 요나스는 책임을 힘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책임을 지듯이 현 세대가 미래 세대에게 책임을 일방적으로 져야 한다. 비호혜적. 서로 책임을 지는 게 아니고 한쪽만, 부모만, 현 세대만 책임을 져야 한다. 절대적. 절대적으로 힘이 있는 거는 부모이기 때문에, 현 세대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만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방적으로 책임을 부과하는 거야. 누구한테? 지금 강의를 듣는 너네한테. 너네가 현 세대야. 알겠습니까? 너네가 현 세대야. 나도 현 세대고. 자, 4번. 세대 간 호혜적 권리와 의무를 통해 인류의 생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가? 호혜적 권리와 의무야? 아니라니까. 아니야. 호혜적이라는 거는 나도 권리가 있고 미래 세대도 권리가 있어서 우리는 서로에게 의무가 있다는 건데, 내가 의무가 있잖아? 내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의무가 있어. 내가 여러분들에게 수업을 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에게는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는 게 바로 의무와 권리의 개념이야. 근데 요나스가 보기에는 미래 세대에게만 권리가 있고 현 세대는 그 권리에 대한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미래 세대는 현 세대에게 의무가 없어요. 그리고 현 세대는 미래 세대에게 자연보호하라는 권리도 없고. 왜?
받으라고 얘기할 권리도 없고요. 의무도 없고. 왜? 의무가 주어지려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힘이. 근데 미래세자가 힘이 있어? 없어. 없어. 알겠어요? 그러니까 일방적일 수밖에 없는 거야. 계속 말을 하지만. 그러니까 이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능한 당위를 도출한다. 사실은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논리 구조를 끝까지 가보면은 이 말을 한 이유가 또 있게 되니까 또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는 있지만 understand? 자, 그 다음에 5번 과학기술이 인간의 삶에 가져올 희망을 토대로 새로운 윤리 정립한다. 아니라니까. 왜? 공포의 발견수는 부정적으로 하라고. 왜 희망적으로 보냔 말이야.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정답은 1번. 자, 3번입니다. 첫째 줄에 벤담의 파놉티콘 밑줄을 치고 넷째 줄에 저 끝에 밑줄 쳐봐. 사람들은 항상 자신이 감시받는다는 의식을 갖게 되며 결국 그것이 감시 효과를 지속시킨다고 보았다. 내가 말한 원형 감옥 같은 말로 파놉티콘의 특징이지, 죄수들은 내가 감시를 항상 받는지 안 받는지를 모른단 말이야. 칸칸이 여기 죄수들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야. 여기 죄수들이 뭐 A, B, C, D가 다 들어가 있는데 어제 말했잖아. 이 탑이 있어. 탑 꼭대기에서 감시 보초가 있는데 감시를 계속해. 근데 이 죄수들은 감시를 당하는지 안 당하는지 모르니까 그럴 때는 당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에 몸을 조심한단 말이야. 그러면 모든 행동과 말과 생각이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조금 다른 얘기지만 나도 이 카메라를 찍을 때의 수업과 카메라를 찍지 않을 때의 수업이 상당히 달라요, 사실.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수업을 할 때가 정말 많은 에너지가 나가는 것 같고 정말 찍고 나면 피곤해요. 왜냐면은 계속 신경이 쓰여. 애들하고 수업할 때는 뭐 이놈들 뭐 수업 뭐 들어도 뭐 어쨌든 듣고 끝나는 거니까 남는 게 아니니까 가물샤 처벌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여러분들은 또 잘생긴데 얼굴만 보고 있을 것 같고 그런 면에서 뭐 어떤 표정과 제스처 이런 것들이 신경을 안 써야 되는데 안 써야 되는데 감시는 아니니까 약간의 뭐 어쨌든 자, 문제 보겠습니다. 자, 기억. 개인정보 보호를 통해 제도를 강화한다. 맞아요. 감시당하지 않도록 한다라는 거고요. 디귿도 맞죠? 권력 집단의 정보 독점 방지를 위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맞죠? 개인들이 감시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답은 그래서 기억 디귿 2번이 되겠고요.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실명제를 못하는 거야. 왜? 나도 인터넷 실명제를 했으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유튜브에다가 다 강웅용 달아놓잖아. 채널 이름에 웅용선생 달아놓고 윤리쌤 강웅용 달아놓고 하는데, 실명을 달면요 어떤 이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안 돼. 계속 나의 한 행동과 모든 것들이 다 기록에 남기 때문에. 또 익명성은 너무나 악플이 나오고 이런 것들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해봐야 된다는 거지. 연계해서 생각해보세요. 4번입니다. 다음 글의 입장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첫째 줄에 객관적 지식 밑줄. 좋아. 그 밑에 과학기술 그 자체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다. 옆에 사실을 다루는 영역. 두 줄 밑에 책임은 활용한 사람들에게 있다. 자, 과학기술은 가치 중립적이라는 근거 4가지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죠. 과학기술은 가치 중립적이다라는 근거입니다. 기억. 맞는 얘기. 니은. 과학기술은 윤리적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맞아요. 영역이 달라. 과학은 사실의 영역, 윤리는 가치의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의 영역을 가치의 영역으로 판단할 수 없다. 오히려 부작용만 나온다라는 거죠. 맞는 얘기. 정답은 그래서 1번입니다. 1번. 쉽죠? 9단원은 솔직히 너무 쉽지 않아? 넘어가세요. 내가 안 말하는 보기에 질문하고 싶으면 댓글을 다세요. 몰라서 얘기 안 하는 게 아니고 그 시간 관계상 얘기 안 하는 것 뿐이니까. 5번. 갑,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자, 풀어봤지? 갑은 과학자의 내적 책임을 강조하는 입장, 내적 책임. 을은 내적 플러스 외적 둘 다 강조하는 입장입니다. 자, 계속 나오는 문제이고 내가 올해 분명히 시험에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체크하면 과학자에게는요 내적인 책임과 외적인 책임이 있다 그랬습니다. 뭐야? 내적인 책임은 연구 과정에서 정직하고 성실해라. 같은 말로 위조, 변조, 날조, 표절하지 말아라. 저자, 허위 등재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하는 거고요. 외적 책임은요. 과학기술의 연구 결과에 사회적 책임. 지워버려. 확실히 컨디션이 딱 이거 1시간만 찍으러 오니까 좋아. 너무 좋아. 진짜. 사회적 책임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죠. 연구 과정에 대한 정직과 성실이냐, 연구 결과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냐, 잘 구분을 하시고요. 보통 이거는 기본이라니까? 기본이야. 기본인데, 나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 둘다를 얘기하려고 하죠.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책임을 다한 굉장히 좋은 예로는 우리가 적정 기술이 있다 그랬죠? 적정 기술. 어떤 특정한 사회, 지역에 정말 적정하게 필요한 기술. 예를 들면 아프리카에서 나오는 라이프 스트로우. 애들이 물 먹다가 전염병에 걸려서 죽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정수용 빨대. 라이프 스트로우. 너무나 좋은 과학기술인 것 같아요. 실제로. 자, 보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2번입니다. 갑. 과학기술자는 자신의 연구개발 과정과 연구 결과물의 활용에 책임을 져야 한다. 자, 여기서 말하는 연구개발 과정은 내적 책임의 분야이고요. 연구 결과물의 활용은 외적 책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갑은 내적인 책임만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정답은 2번이고요. 에어컨 좀 켜고 올게요. 3번 보기도 잠깐 봐보세요. 3번 보기. 3번 보기를 잠깐 보면 과학기술자는 진리 발견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진리 발견 어디야? 진리 발견? 내적이야, 외적이야? 내적이야. 연구 결과, 연구의 과정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해서 진리를 발견하는 과정이니까 내적 책임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는 것까지 확인해 두고 넘어가겠습니다. 6번 문제. 다음 글의 입장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셋째 줄에 밑줄을 쳐봐라. 따라서 과학기술에 대한 윤리적 책임에는 개인적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도 노력이 필요하다. 자, 개인적 차원은 뭐야? 개인윤리 차원으로서 보통 양심, 도덕성 이런 거 말하는 거고요. 사회적 차원은 보통 뭐가 나와? 사회윤리로서 법, 제도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코로나를 예로 들면 각 개인들이 성실하게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거는 개인윤리의 차원이 되는 것이고요. 나라에서 긴급 재난지원금을 풀어서 소비를 활성화시키는 제도는 사회적 차원이 되겠다 라는 거죠. 좋아. 그리고요 또한 다음에 밑줄 친 거 다음에 또한 옆에 시민들도 밑줄을 치고요. 두 줄 밑에 참여해야 한다. 자, 과학기술에 대해서 시민들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고요. 사실은 이 얘기 왜 나오냐면 한 2년 전인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원자력 발전소를 계속적으로 유지할까 말까 하는 그 공청회 과정에, 토론 과정에 과학자도 참여했지만 또 누구도 참여해?
시민도 참여해서 이 원자력 발전소를 유지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원자력 발전 과학기술을 계속 개발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 참여했거든요. 그거 관련해서 과학기술에 대해서 시민들이 참여를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지문이에요. 자, 정답은요, 기억. 과학기술 연구과정을 평가하고 감시하는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이거는 사회적 차원의 노력. 니은. 과학기술 부작용은 과학기술자의 독립적인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 아니야. 시민 참여가 필요하다. 디귿. 과학기술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대중의 관심이 필요하다? 맞아요. 시민 참여 필요하다. 리을.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평가와 논의 과정에서 과학자의 독점적 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 아니야. 시민 참여 필요하다. 정답은 그래서 기억 디귿 2번입니다. 7번. 근데 내가 지금 시민 참여 필요하다 이렇게 여기서 3번 했잖아. 이거 내가 그 유튜브 편집하면서 게임 유튜브 편집하잖아. 느낀 거야. 뭔가 똑같은 의미를 3번 반복하게 되면, 2번 반복하면은 듣는 사람에게 어떠한 그 청각적인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 내가 들을 때. 여러분도 그런가요? 모르겠어. 나중에 혹시 편집하면은 참고해봐. 7번. 다음 글에서 강조하는 과학자의 자세로 적절한 것은 밑에서 4줄 올라가 봐. 저 끝에 따라서 과학자에게 요청되는 것은 과학의 진보가 만들어내는 커다란 연관성을 세심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연관성은 자신의 이익과는 무관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너무나 간단한 말이지. 자신의 연구 결과가 사회에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를 검토하고 그 과정에서는 자신의 사적인 이익이 아니라 그 사회를 보는 공적인 이익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정답은 너무 쉽죠? 2번입니다. 자신의 연구가 공동체의 삶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좋아요. 8번. 기억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첫째 줄에 정당화 과정 밑줄. 정당화 과정 밑줄 쓰세요. 연구의 과정이야. 연구의 과정. 연구의 과정. 2줄 밑에 중간쯤에 연구 대상 선정 및 결과 활용의 과정 밑줄을 치고. 자, 과학기술은요. 어떤 과학기술을 개발할지 그 대상을 선정하고요. 선정한 과학기술에 대해서 연구해요. 연구하는 그 과정을 정당화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정당화를 통해서 발견이 된, 만들어진 과학기술을 활용하는 과정이 있어요. 활용하는 과정이. 자, 일반적으로 이 정당화 과정은요, 우리가 가치가 개입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지만 과학기술 뭘 개발할까 선정하는 과정과 어떻게 쓸까 활용하는 과정에서는 가치가 개입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내가 연구하고 싶은 연구 대상을 선정하는 거니까 주관적인 생각이나 판단이 들어가는 거고요. 어떻게 쓸까를 고민하는 거니까 역시 주관적인 생각이나 판단이 들어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보기 3번부터 봐봐. 과학기술을 통해 보편적 법칙을 발견하는 과정에는 가치가 개입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자, 지금 이 지문은요, 과학기술이 가치 중립적이지 않다는 거야. 왜? 정당화 과정은 가치 중립적일 수 있겠지만 선정과 활용의 과정은 과학기술에 있어서 가치가 개입되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또 과학기술을 선정과 정당화, 활용을 완전히 나누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과학기술에 대해서 중립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야. 알겠죠? 안 된다는 사람들이야. 안 된다는 거야. 자, 그럼 봐봐. 왜냐하면 다음에 과학기술을 통해 보편적 법칙을 발견하는 과정에는 가치가 개입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야, 보편적 법칙을 발견하는 과정은 어디야? 어디야? 그렇지. 정당화 과정이야. 정당화 과정. 왜 보편적이야? 과학기술은 한국에서만 맞고 미국에서 틀리면 안 돼요.
한국이든 미국이든 똑같이 적용이 되는 과학기술이기 때문에 보편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발견하는 과정은 정당화니까 이 정당화 과정이 가치가 개입되어야 한다고 보지는 않죠. 이때에는 가치가 개입되지는 않는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답이 아니에요. 4번 과학기술의 과학 지식의 객관적 타당성을 인정받기 위한 과정에는 가치가 개입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객관적 타당성을 인정받기 위한 과정은 또 뭐야? 정당화 과정이니까 가치가 개입이 안 돼요. 정답은 그래서 5번입니다. 과학기술의 연구 대상 선정 과정에는 개인과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가 개입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맞죠?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어떤 과학기술을 선정할까? 원자력 발전 기술을 선정할까? 대체 에너지 발전 기술을 선정할까? 원자력 발전을 할지 친환경 발전을 할지는 그 사회가 요구하는 가치관이 반드시 들어가게 된다는 게 선정 단계에서의 가치 개입이다라는 얘기예요. 정답은 그래서 5번이지? 잘 이해되고 따라오고 있지? 안 되면 댓글 달아. 질문해. 자, 1번.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만 모두 V표시를 한 학생은 별표 5개. 나 이 질문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진짜로. 권리와 책임이 있어서 너무나 깔끔하게 정리를 했거든요. 분명히 정독하시고요. 우리는 밑줄만 칩니다. 끝에서 2줄 위로.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윤리는 바로 아직 존재하고 있지 않는 것과 연관되어 있으며 이 윤리가 제시하는 책임의 윤리는 권리와 호혜성의 모든 이념과 상관이 없어야만 한다라는 거죠. 자, 책임을 질 때는요. 그 상대방이 권리가 있는가 없는가 혹은 그 상대방이 호혜적이어야 하는가 없는가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게 아니라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건데 자 이거는 헷갈리면 안 돼. 아까 말한 것처럼 미래 세대에게는 현 세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의무가 있다라고 보는 거야. 그리고 호혜적이지 않다라는 거는 권리가 미래 세대만 있고 현 세대에게는 권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권리 있을 때는 나도 있고 너도 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단 말이야. 한쪽만 있기 때문에 비호혜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책임이. 자, 요나스예요. 요나스 봐봐. 거기 1번. 현재 존재하고 있는 사람만이 권리를 지닌다? 아니에요. 미래 세대까지 권리를 지니고 현재 존재하는 사람만 권리를 지닌다고 얘기하는 대표적인 사람은 칸트야. 칸트. 특히 칸트는 현재 존재하는 사람 중에 이성을 가진 사람만이 권리를 지닌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만 우리가 도덕적인 고려를 해야 한다고 봤고요. 하지만 요나스는 그 대상을 미래 세대까지 넓히고 있다라는 거지. 첫 번째 보기는 땡. 두 번째 중요해. 자, 요나스의 두 번째. 모든 생명체는 자신의 고유한 목적을 지니고 있는가? 맞아요. 맞습니다. 요나스는 모든 생명체는 내재적 가치를 지니며 모든 생명체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목적의 말이 테일러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요나스도 해당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 좋습니다. 두 번째 맞고 세 번째.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은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는 당위로 이어진다. 그렇죠. 능력. 다시 말해 가능은 당위로, 의무로 이어진다. 당위가 요청된다. 이런 말도 쓸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도 맞고요. 네 번째. 현 세대는 미래 세대의 존재를 보장하고 그들의 삶의 질을 배려할 책임을 진다. 맞죠. 정답은 그래서 5번입니다. 2번. 별표 하나. 갑은 긍정, 을은 부정의 질문을 할 것을 보자. 갑. 첫째 줄의 밑줄. 과학기술자는 정직하고 성실한 태도로 책임 있는 연구를 수행해야 하며 밑줄을 치고요. 세 줄 밑에 밑줄 쳐봐. 저 끝에 과학기술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과학기술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져야 한다. 자, 과학기술자는 내적 책임만 있다는 거죠. 내적만이라고 적습니다. 내적만.
을은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밑줄을 쳐봐. 그리고 자신의 연구가 해로운 결과를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연구를 중단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외적 책임까지 중시하는 거죠. 내적 플러스 외적 모두 중시하는 입장이다라는 겁니다. 자, 보기 가봐. 기억. 과학기술자는 객관적 지식을 탐구해야 하는가? 이거는 갑이 됐든 을이 됐든 과학기술 자체는 객관적이다라는 거는 우리가 다 인정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계속 얘기하는 거는 과학기술 자체는 객관적인데 그 객관적인 지식이 과연 우리가 이 가치나 윤리의 문제랑 완전히 동떨어져서 독립적으로 냅둬야 하는 영역인가?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과학이 객관적 지식을 연구하는 학문이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가치가 개입될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거지. 그래서 갑, 을 모두에게 동그라미가 되는 겁니다. 기억은. 니은. 과학기술자는 과학기술의 활용에 대해 책임질 필요가 없는가? 그렇죠. 갑은 긍정, 을은 부정하겠죠. 디귿. 과학기술자는 연구 과정에서 연구 윤리만을 준수하면 된가? 그렇죠. 갑은 내적 책임만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맞고, 을은 틀리고. 리은. 과학기술자는 연구 결과가 사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하는가? 갑은 고려하지 말라고 그러고 을은 외적 책임까지 강조하니까 고려하라고 하겠죠.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기억에 들어간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떤 이들은 과학기술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과학기술은 예기치 못했던 불행, 재해, 질병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켜 주었다. 쭉쭉쭉 달고 오면은 의식주 문제를 해결, 노동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줘, 무지의 근들에서 해방시켜줘. 어떤 이들은요, 과학기술 지상주의 입장이야. 과학기술 지상주의 입장. 과학기술을 통해서 인류는 행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지금 이 문제는 뭐냐면 이런 과학기술 지상주의의 문제점이 뭐냐라는 건데 정답은 3번이죠. 과학기술에 대한 인간의 반성적 사고 능력을 훼손할 수 있다. 과학기술이 무조건 인류에게 행복과 풍요만 준다고 한다면 과학기술이 선인지 악인지, 과학기술이 어떠한 좋은 결과를 줄지 혹은 어떠한 안 좋은 결과를 줄지에 고민하지 않고 계속 개발만 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글이 바로 이 글의 요지입니다. 정답은 그래서 3번입니다. 우리는 과학기술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지. 자, 4번입니다. 가의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씨에 해당하는 진술은 갑. 과학기술은 객관적인 진리 탐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므로 과학기술이 전 영역이 사회적, 윤리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과학기술은 가치 중립적이라는 입장이죠. 가치 중립적이다. 을. 과학기술은 정당화 과정을 거쳐 객관적 타당성이 있는 원리나 지식으로 확정되므로 이때는 연구자의 주관적 감정이나 가치 판단에 개입돼서는 안 된다. 하지만 과학기술의 연구 목적을 설정하거나 결과를 현실에 적용할 때는 가치 판단이 개입되므로 과학기술에 대한 연구자의 윤리적 성찰이 필요하다. 가치 개입적이다. 과학기술은 가치 개입적이다. 같은 말로 가치 지향적이다. 라는 입장이네요. 보기, 기억. A. 과학기술의 정당화 과정에서는 가치 중립성이 요구된다? A가 아니고 어디야? 그렇지, B에 들어가는 거지. 정당화 과정은 가치 중립적이라는 거는 누구나 인정을 합니다. 니은 B. 과학적 지식의 객관적 보장을 위해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을 구분해야 한다? 맞아, 틀려? 맞죠? 과학기술이 객관적으로 이 정당화 과정에서 증명이 되기 위해서는요,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을 구분해서 우리는 사실 판단적인 영역에서는 그 정당화 과정에서는 주관을 배제하고 오직 냉철한 이성과 합리적 판단과 논리적 과정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증명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B의 과정, 정당화 과정에서는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을 구분하자는 말이 둘 다 맞으니까 맞고요. 디귿. C. 과학기술의 연구와 활용의 전 과정에 가치가 개입되어야 한다?
아니죠. C라면 을만 해당하는 건데 C는요 연구와 활용 전 과정에서 가치가 개입이 아니고요 선정과 활용의 과정에서만 가치가 개입된다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 디귿은 틀린 보기고요. 리얼 C. 과학기술의 발견과 활용의 맥락에서는 가치가 개입될 수 없다? 가치가 개입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가치가 개입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C에게 맞으니까 정답은 3번 리얼입니다. 5번. 다음 글에서 강조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넷째 줄에 밑줄을 쳐봐. 과학기술은 이처럼 사회 변화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반대로 사회 역시 과학기술의 발전에 영향을 미친다. 과학기술. 인간의 삶, 서로 영향을 준다라는 거지. 과학기술. 우리가 사는 사회, 서로 영향을 주는 거지. 과학기술만이 인류에게 풍요를 준 게 아니고요. 또 우리 사회가 과학기술에 대해 영향을 준다면은 어떠한 과학기술을 연구할지 영향을 준다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원자력 발전하고 친환경 에너지 기술이 있으면 우리 사회가 지금 친환경적인 에너지 개발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원자력 과학기술이 아니고 친환경 과학기술 연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회도, 우리 사회의 가치관도 과학기술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과학기술이 당연히 인류에게 굉장히 많은 풍요와 건강 증진과 이런 것들을 가져다 줬고요. 정답은 10절에서 2번입니다. 과학기술과 사회는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변하고 있다. 6번 별표 하나. 별표 2개. 다음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첫째 줄에 이것만 밑줄을 쳐봐. 기술의 본질은 결코 기술적인 어떤 것이 아니다. 기술의 본질이라는 말만 들어도 우리는 이게 누군지 알아야 돼? 하이데거이고요. 하이데거의 주장은 결국 뭐야? 과학기술은 가치 개입적이다. 과학기술 우리가 가치 중립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과학기술에게 종속될 수밖에 없다. 그렇지 말고 과학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가치 판단을 해서 우리에게 인간의 주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인간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과학기술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바로 하이데거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얘기했잖아. 기술의 본질은 그 인간이 세계를 보는 관점에 영향을 줘. 그래서 우리가 과학기술 나왔을 때 자연을 개간하고 산을 깎고 뭐 나무를 베어 쓰고 이러한 과학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은 자연을 이용할 수 있구나. 자연은 도구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의 과학기술은 그 대상이 지금 자연만이 아니고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것들이 많아요. 스마트폰 기술, 정보통신기술, 컴퓨터 게임 기술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러한 과학기술을 그냥 그대로 계속 무방비 상태로 가치 중립적이니까 개발하게 된다면 자연은 도구이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인간도 역시 그냥 부품과 같다. 그 과학기술을 돌리기 위한 부품과 같다라는 거지. 그래서 과학기술에 종속된다라는 거지. 어떤 공장을 돌리는 기술이 그 기술이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그 공장에 부품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대상이 인간이 돼버릴 수 있다라는 거야. 실제로 나도 좀 그런 걸 경계해요. 선생님도 게임을 좀 많이 하니까 뭐 여러분들 게임을 진짜 적당히 해야 되는데 게임을 할 때 사실은 내가 주인이란 말이야. 근데 게임도 일종의 기술이잖아. 게임이라는 기술을 돌리기 위해서는요 컴퓨터도 있어야 되고요 모니터도 있어야 되고 키보드도 있어야 되고 나도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게임이 돌아가지가 않아. 그래서 내가 게임을 할 때 그냥 무조건 저 게임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그냥 모니터나 키보드처럼 있는 게 아니라 주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내가 오늘 스트레스도 좀 풀고 오늘 기분 전환도 하고 이런 어떤 나의 나를 위해서 주인인 나를 위해서 수단으로서 모니터, 키보드, 컴퓨터, 게임 기술이 있는 거지. 그 게임 기술이 내가 주인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그 게임 기술이 인간을 종속시키는지 안 시키는 건지 가치 판단의 대상으로 보고 인간을 너무 중독적으로 만들고 인간을 단순히 부품으로 만드는 그런 게임 기술은 우리가 개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게 하이데거의 진단이라는 거야. 알았죠? 알았죠?
이제 하이데거 완전히 알았다. 그렇지? 7번입니다. 다음 글의 입장, 문제 안 풀었구나. 기억. 과학기술에 대한 올바른 가치 판단이 필요하다. 맞고요. 니은. 과학기술은 인간의 삶과 환경을 파괴하는 도구일 뿐이다. 아닙니다. 과학기술을 통해서 우리는 수단적인 효과를 많이 주지만 당연하죠. 과학기술 통해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뭐 의식주를 해결하거나 이러한 수단으로 쓸 수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 과학기술이 인간을 지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게 바로 하이데거의 진단이에요. 과학기술을 없애자는 게 아니에요. 디귿. 과학기술은 수단일 뿐이며 그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수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선도 악도 들어간 가치 지향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리을. 과학기술은 중립적인 것으로 고찰할 경우 과학기술에 대해 조종당할 수 있다. 같은 말로 종속된다. 또 같은 말로 부품이 된다 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죠. 종속된다, 부품이 된다. 정답은 기억 리을. 7번 8번입니다 7번. 다음 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셋째 줄에 밑줄 쳐봐. 그리고 논문 발표 시 연구활동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 정도에 따라 저자 표시를 하였는지를 따져보아야 한다. 내적 책임을 강조하는 거죠. 얼마 전에 있었던 그 문제였죠. 지금도 해결은 안 되는데 어떤 그 사건 때문에 조모 장관의 사건 때문에 정말 이 내적 책임을 강조하는 문제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고 고3 담임을 계속 하고 있는 내 입장에서는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정말 화가 나고 정말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고 나 열심히 가르치고 막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하고 있는데 수시 종합전형에 대해서도 나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정말 화가 나는, 난 개인적으로 화가 나는 일인데 결론이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뭐 우리는 법치국가니까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을 좀 할 필요가 있고. 자, 근데 이 지문은 5번째 주적 끝에 사회가 직면한 중요한 문제에 대해 책임 있게 발언하고 조언해야 한다. 외적 책임도 필요하다라는 얘기네요. 내적 플러스 외적. 정답은 그래서 4번입니다. 과학기술자는 내적 책임만 되며 외적 책임만 질 필요는 없다가 아니고 내적, 외적 둘 다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8번. 자, 셋째 줄에 밑줄을 쳐봐. 개념적으로는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을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우리가 보는 사실은 이미 우리의 가치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밑줄을 치고 두 줄 밑에 밑줄. 그러나 과학자의 사실 판단은 그의 가치 판단에 의존해 있다. 밑에 줄 저 끝에 따라서 밑줄. 따라서 과학자들은 자신의 활동이나 결과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며 우리는 그것에 대해 가치 평가를 내려야 한다. 자, 과학자가 완전히 가치 중립적인 게 아니더라. 어떤 과학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과학자의 주관적인 영향이 반드시 반영이 되더라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학기술은 그 과학기술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정답은 그래서 2번이죠. 과학자의 활동이 가치 의존적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라는 거죠. 명심해야 한다. 그렇지 않냐? 뭐 우리가 그렇게 우연적으로 과학적 호기심을 통해서 발견했다는 그 중력의 법칙도 뉴턴이 사과나무가 떨어지는 걸 보면서 사과나무가 왜 떨어질까라는 호기심을 가진 거지만 어쨌든 그러한 호기심을 가진 것 자체도 그 뉴턴이라는 과학자의 주관적인 성향이 아예 배제가 되었다고는 볼 수는 없겠죠. 과학적인 호기심에 의해서 과학기술을 개발하는 거는 우리가 주관에 배제한다고 말하지만 또 어떤 과학기술에 호기심을 가질까 하는 것들은 역시 선정 과정에서는 주관이 어느 정도 개입이 되고 특히 오늘날은 어때? 과학자가 국가나 기업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국가나 기업의 가치관이 상당히 많이 개입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면 이 내용은 그런 식에서 나온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자, 문제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듣느라 너무 고생 많았고 9단원 쉬운 내용이니까 잘 보고 특히 요나스 내적 책임과 외적 책임 잘 봐서 여러분들이 그냥 주는 문제 잘 가져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생했어요. 여름이니까 체력 관리 잘하고